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함입니다. 2회차 문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리가 공일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도 천천히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커마 1급, 커마 2급 이렇게 있는데, 커마 2급은요, 우리가 엑셀만 풀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커마 2급의 실기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풀어야 될 점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은요. 어, 계산 문제예요. 함수만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으면 커마 2급 실기는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40분 안에 푸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으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드명부터 쓰자고 했죠? 그래서 회원 코드 탭을 치면 열이 옆으로 가잖아요. 일단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면 회원 코드, 성별, 나이, 종목, 주소, 회원 구분, 엔터. 그 다음에 회원 코드서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빼기 1358, 엔터. M, 빼기 6845, 6845. 재빠르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중복되는 값들은요. 그냥 숫자를 쳤을 때 여기 수형은 그냥 엔터만 치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서울, 마포구, 망원동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라고 써 있어서 제가 다시 시자들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뭐 했다고 하죠. 여기 정혜원, 준혜원, 정혜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오타 없이 입력을 하시면 5점을 따시게 되는 거고 아까 주소에 서울시를 빼먹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애써 긴 시간 입력을 했는데 5점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한 3분, 4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넘어가시는 게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은요, 표를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대로만 하면 되죠? A1부터 F1까지 이 겹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두세 번만 풀어보시면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A1셀부터 F1까지 선택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있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없네요. 그쵸? 여기 맞춤에 춤자 위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 셀들이 하나의 셀로 합쳐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려면요. 다시 언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을 굴림체 굴림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굴림체라고 써주셔야 돼요. 굴림체가 있기 때문에 굴림체라고 쓰셔야 되고 크기는 18포인트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굵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요. 1번이 완성이 되고 2번 제목 상곡 종합회원 수강신청 현황의 앞뒤에 특수문자를 다시요. 얘는요. F2키를 눌러서 글씨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 이렇게 누르셔서 커서를 안쪽에 넣으셔야겠죠? 미음 특수문자를 갖고 오는 거는 미음키의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사각형 갖고 오신 다음에 얘는 뭐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되고요. 상자에서 뭐 다시 미음을 눌러서 갖고 오셔도 되고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띄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붙여놓고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3번은요. A3, F3 영역은 텍스트 맞춤을 가로 분등. 일단 선택해볼게요. 반창고 모양으로 A3셀부터 F3셀까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뭘 하라고 했냐면 텍스트 맞춤을 가로 균등 분할로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로 지정하시오. 우리는요 문제대로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맞춤 탭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맞춤을 가로 여기서 찾아주시는 거죠. 균등 분할 이렇게 쓰시되
여기 보면 균등 분할 맞춤이라고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로 균등 분할로 바뀌잖아요. 이거는 컴퓨터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 분할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확인.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홈에 여기 스타일, 셀 스타일의 스타일을 강조색 1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필드명은 좀 이렇게 좀 다른 데이터 값들이랑 틀리게 들어가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은 필요합니다. 자, 4번이요. F4, F13 영역은 반창고 모양으로 F4, F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값 뒤에 원을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이거 우리 멋있게 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표시 형식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컨트롤 1을 누르거나 그러면 이 셀 서식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천 단위 구분 쉼표의 뒤에 원자를 붙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숫자를 표시하는 것은 샵입니다. 뒤에 원을 붙이면 원이 뿅 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요 천 단위 구분 쉼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샵, 컴마, 샵으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써주면 숫자와 숫자 사이에 컴마가 집어넣었으니까 천 단위 구분 쉼표가 하나 생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천 단위 구분 쉼표니까 이렇게 샵, 컴마, 샵, 샵, 샵으로 쓰자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시를 할 때 샵, 콤마, 샵샵샵 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데 0일 때 0원으로 표시하시오 표시에 그게 더 추가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샵, 콤마, 샵샵 0원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거는 써 있을 때만 쓰셔야 돼요. 없을 때는 그냥 샵, 콤마, 샵샵샵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내가 선택한 영역의 숫자 값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원이라고 보이지만 얘네들은 그냥 숫자인 겁니다. 숫자. 아시겠죠? 5번이요. A3, F13. A3부터 F13 영역은 모든 테두리로 적용하고 우리 어제 홈에 있었잖아요. 글꼴 위에 모든 테두리 B13, D13 영역은 B13, D13 영역은 대각선 모양을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요것도요. 여기서 테두리에 다른 테두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1 눌러보세요. 얘의 속성을 열어서 테두리에 X자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병합하지 않고 그냥 X자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다 풀었고요. 자, 기본 작업 3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은 뭐가 나왔나요? 조건부 서식이 나왔네요. 그쵸? 조건부 서식은 뭐라고 했어요? 조건부 서식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죠? 내가 선택한 범위에 그 말 그대로입니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일 때 서식을 적용을 해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에 보니까 이어달리기가 얘가 뭐가 된대요? 60점 이상이면서 60점이 넘으면서 A 조건이 이어달리기가 60점 이상이야? 이게 첫 번째 조건. 총점이 300. 총점이 또 주인공이네요. 그렇죠? 총점이 300 이상인 행 전체에 글꼴색을 주황,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AND 함수를 쓰라고 했죠? 그러면 A4셀 조건부 서식은요. 이 필드를 빼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A4셀부터 G15셀까지 선택을 하고 우리는 지금 A 조건, B 조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달리기가 60점 이상이니 이거 하나랑 총점이 300점 이상이니 B 조건 이 두 개가 참참일 경우에 나는 서식을 적용하는 게 지금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 길로 들어와서 생산 1에 해당하는 얘네들 하나의 행으로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는 AND라는 함수를 쓰되 조건부 서식은요. 우리가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 완성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이어 달리기가 60 이상이야? 이게 A 조건. 그러면 내가 이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행 전체라고 하면 커마 리급에서는요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조건부 서식 행 전체 이렇게 나오면 항목을 써서 조건을 만들 때 F4 땅땅 두 번 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요 그냥 외우세요. F4 땅땅 딴 거 안 나오니까. 저를 믿고요.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땅땅 두 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점 이상이야? 크거나 같다 60점 이상이야? 이게 A 조건이고요. 그렇죠? 통점이. 내가 첫 번째 사람의 통점 항목을 선택했을 때 뭐 하자고요? F4 땅땅, F4 땅땅. 자, 얘가 300 이상. 크거나 같다 300 이상이니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두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겠다. 나는 F4 땅땅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엑셀 기초 다지기에 절대 참조 절대로 변하지 마. 그 부분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는 어떻게 주겠다고요? 서식을 눌러서 표준색 주황, 글꼴색을 주황색으로, 표준색 주황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녹색이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채우기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채우기 색에 녹색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녹색을 선택을 하면 녹색 위에 주황색 글자가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딱 바뀌니까 보기 좋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시상을 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조건부 서식이었고요. 계산 작업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은 한 문제당 5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가 어려우면 나머지 네 문제가 쉽고 두 문제가 어려우면 세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억지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일단은 문제가 나오면 함수부터 보세요. 함수부터. 함수. today, year, left 함수가 나왔잖아요. today라는 함수는 오늘 날짜를 표시하는 함수고 year라는 함수는 연도를 뽑아오는 거고 left는 왼쪽에서 글자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이 함수를 어디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연도를 불러와야 되니까 오늘 날짜에 연도를 뽑아보면 되겠네. 이 여안에 today가 들어가면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연, 월, 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연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연을 갖고 오니까 이어에 today를 집어넣으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2020이 나오고 빼기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자리 레프트 함수 써서 주민등록 번호의 앞에 있는 두 자리를 갖고 와야지 거기에 100, 1900을 빼주면 나이가 나온대요. 그러면 문제대로 하면 되죠. 이거는요. 보너스 문제입니다. year라는 함수에 시리얼 넘버가 뭐라고 있어요? 넘버는 숫자인데 앞에 시리얼이 붙어 있으면 날짜 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today를 쓰라고 했으니까 today를 집어 넣어 보자고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202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문제대로 빼기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left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left는 왼쪽에서 글자를 갖고 와주는 거니까 7, 8, 첫 번째 김혜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오고요. 왼쪽에 몇 글자? 두 글자. 그렇게 하면 7, 8을 갖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빼기 문제 190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치면 42살 42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1번 문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V 비율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함수를 보세요. sum과 sumif. sum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 sumif는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뭐가 붙었다? if가 뭐다? 조건이다. 그러면 조건이 붙은 합계해서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문제를 보시면 되잖아요. 제품명이 TV인 제품의 수출량 비율을 계산하시오. 수출량 비율은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친절히 설명을 해줬어요. TV 수출량 나누기 전체 수출량.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수출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필요합니다. 그쵸?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 TV의 수출량이요. 그쵸? 그러면 TV의 수출량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전체 수출량으로 나눠주래요. 문제대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어. 왜? TV 수출량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 지정된 셀들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써있고 F를 누르면 range라고 써있잖아요. range. range는 범위. 그러면 여기서부터 넣으면 안 되겠죠? 그쵸?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sum range예요. sum range. 조건이 복수가 됐을 때는 sum range를 먼저 쓰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건이 딸랑 하나잖아요. 제품명이 TV야? 이게 조건이니까 우리는 범위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컴퓨터야 G3부터 G12에서 엄마 크라이테리아 뭐라고요? 조건이라고 했죠? TV를 찾아줘. 직접 쓰셔도 되고 셀 값을 갖고 오셔도 되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무슨 값을 더할 건데 너 썸 한다 주인님 썸을 한다면서요. 썸 레인지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위에서 안 되면요 밑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면 엔터를 치면요 얘는 이 TV 수출량의 합계가 구해진 겁니다. 아직 우리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큰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누기 뭐 해주면 돼요? sum 함수를 써서 전체 수출량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하나요? 너무 빠르게 설명을 하면 2.1배속 있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재생을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게요. 제가, 최대한 생각을 해서 좀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이해하고 넘어오셨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죠? 그런데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에서 저 영어 단어 10개를 꼭 외우셔서 연습을 하실 때부터 집어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돼야지만 우리가 함수를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도 긴장하지 않고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다가 모르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요. 아니면 오픈 카톡방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물어보면 제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딱 표만 보면 팀명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그렇죠? 보니까 3번이요. if와 mode와 mid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f는 참거짓을 따져서 참값 거짓값을 집어넣는 거고 mid라는 함수는 중간에 있는 글씨를 갖고 오는 거고 mode라는 함수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ode라는 함수를 써보셔야죠. mod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내가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것처럼 탭키를 눌러서 넘버가 있고 콤마 디바이더 3이 있으면 나머지가 1이야 라고 하는 게 모두 함수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를 봐야죠. 학과 코드의 앞에서 다섯 번째 숫자가 그러면 우리는 학과 코드의 다섯 번째 숫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뭘 쓴다? mid라는 함수를 써야 돼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짝수이면 1000팀, 홀수이면 100팀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갖고 온 값이 짝수야? 아니면 홀수야?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if 함수 써가지고 하는데 얘는 지금 학과 코드가 1323, 145, 33, 24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모두 함수를 써서 내가 구한 학과 코드를 2로 나눠서 떨어지면 짝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은 방송이니까 제가 해야겠죠. 그쵸? 자, 일단은요. 다섯 번째 글자를 먼저 갖고 오는 게 순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자, 학과 코드에 컴마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한글자가 엔터 이거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다섯 번째 글자를 갖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드 함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2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2로 나눠서 얘가 짝수이면 2로 나눴으니까 0이 될 테고 홀수이면 1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10, 10,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의 값이 는 짝수이면 뭐라고 했어요? 문제. 짝수이면 청팅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는 0이야? 라고 해서 맞아 라고 하면요 청팀을 주면 되고 아니면 100팀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0일 때는 청팀 1일 때는 100팀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뿅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0일 때는 맞죠? 펄스 얘네는 짝수고 홀수고 홀수고 짝수고 홀수고 짝수고 if를 씌워서요 앞에다가 if를 씌워서 얘가 참일 때 우리는 청팀 컴마 value if false에 거짓일 때는 100팀 이렇게 써주시면 또 한 문제 풀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굳이 하나씩 계산하지 않아도 한 방에 청팀, 100팀이 나눠지겠죠. 그렇죠? 자, 4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를 먼저 보라고 했어요.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숫자를 세거나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이 붙었는데요. 그 뒤에 s가 또 붙었어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조건들이 되는군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뭔지 봅시다. 실적이 10 이상이고, 그러면, 이 실적이 10 이상이니? 이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요, 근태가 70 이상. 근태가 70 이상이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적도 만족해야 되고, 10 이상이 돼야 되고, 근태도 70 이상이 넘어야 되는 뭘 구하라고요? 사원 수를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원 수를 계산하여 승진 사원, 승진을 시켜주나 봐요. 그러니까 승진 사원 수가 몇 명인지 계산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개수를 세는 거니까 우리는 count ifs가 되겠네요. 그렇죠? 숫자를 세는데 조건들이 붙었어. ifs. 그러면 얘는요 똑같아요. count if랑 똑같습니다. 조건의 조건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이 여기서부터 컴마 어떻게 된다고요? 10 이상이고 그러면 큰 따옴표에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고 컴마 두 번째가요 근태가 7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컴마 크라이테리아 2에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꼭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지만 count ifs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따르게 써놓고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집어넣고 그 범위 안에서 조건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를 쓰고 조건을 쓰고 만약에 더 있다고 하면 더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컴마를 해서 계속 넣으시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 두 가지 조건에서 끝나니까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승진할 사람은 3명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40대 이상 기록 우수 선수 자, Dsum, Dcount, Daverage 01 기출문제랑 조금 겹쳐지는 문제들이 많네요. 그쵸? 데이터베이스 함수 아니, 커마 1급의 함수들이요. 여기 있는 함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 다음에 if 함수, 그 다음에 조건 함수, sum, if, average if, count if 이렇게 요런 함수들이 나옵니다. Vlookup, Hlookup은 아직 안 나왔지만 5번은 보니까요. dsum, dcount, daverage 중에 알맞은 함수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봐야겠네요. 나이가 40 이상이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은 40 이상이면서, 그쵸? AND 조건이네요. 기록이 140 이하인 선수 수를 계산하여 셀에 표시하시오. 얘도요, 디카운트네요. 그쵸? 자, 첫 번째 조건이 나이가 40 이상이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기록이 140분 이하야? 이게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한 방에 나이가 30이야? 성명이 이방주야?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 F37, I39 영역에 F37, I39 영역에 조건을 만들라고 표시가 돼 있죠? 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니까 조건이 만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라는 필드에서 30 이상이면서 크거나 같다 40 이상이면서 기록만 쓰시면 안 됩니다. 필드 이름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기록분이 140 이하야? 같거나 같다? 140이야?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왜? AND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dCount를 쓰셔야죠. 개수를 세는 거니까. 늘 dCount라고 쓰시고 그랬더니 뭐래요?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가 번호에서 여기 이 표에서 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필드 어디서 카운트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참가 번호, 나이, 기록 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왜요? 카운트잖아요. 내가 선택한 필드에서 숫자만 있으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그 숫자 값을 카운트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운트라고 써놓고 성명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안 돼요. 왜요? 성명이라는 필드는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걸 세고 싶으면요. 뭘 쓴다고요?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타를 쓰셔야죠. A를 붙여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참가 번호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크라이테리아 나이가 우리가 만든 이 조건을 집어넣으시면 엔터를 치면요. 여기도 3이네요.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은 3을 아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뒤에 명자를 붙이는 거니까 연결연산자에 문자열 큰 따옴표 0, 해명이라고 써주시면 계산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제가 너무 좀 빠르게 설명을 한 것 같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주시면 아니면 댓글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당최 그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얘는요. 뭐가 나왔나요? 시나리오가 나왔죠. 시나리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알지만 절대 회사에 가서 써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고 시험에 나오면 맞추기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써먹으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죠? 야근을 하게 되고 이 친구 엑셀 좀 하네 라고 더 가중한 일들을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볼게요. 수익가자 판매현황 표에서 여기죠. 환율이 한번 따라가 보세요. G18셀에 얘의 환율이 얘가 주인공이네요.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된대요?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총 판매액의 합계 G16 얘네요.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니? 라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셀 이름 정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셀 이름 정의한 애들을 가지고 걔네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G16셀을 선택을 해서 총 판매액 합계라고 쓰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이름 정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창에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타가 나면 안 돼요. 총 판매액 합계 엔터. 그 다음에 G18 얘는요 1150 G18이 아니라 뭐라고 하래요? 환율이라고 쓰라고 했죠. 그러면 저거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라는 거는 가상으로 우리가 이 경우 저 경우 만들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1이 환율 상승
얘가 1115인데 1150인데 1250이 됐을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해? 자, 얘가 1050이 됐을 때 값이 어떻게 변해?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1150이었죠, 그쵸? 그래서 얘네 이 환율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요거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 관리자인데 저거를 하시면 돼요. 환율이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애를 선택을 하고요. 데이터에 보시면 여기 통합 옆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나리오 관리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문제에 환율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변경셀은 환율이 바뀌는 거니까 선택이 돼 있죠. 확인. 그 다음에 1150이 어떻게 된다고요? 1250이 됐을 때, 자, 어떻게 변해? 이거 하나랑 추가를 눌러서요. 두 번째는 환율 하락이네요. 환율 하락. 1150이 1050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추가할 게 없어?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환율 상승, 환율 하락이라는 시나리오 두 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얘는요.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약. 요약을 누르시면 여기에 결과셀 어떤 게 변하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정의를 해서 바꾸는 애들만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두 개 썼잖아요. 확인을 딱 눌러보면 분석 작업 1번 앞에 환율이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되겠죠. 이거를 딱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사는 이거를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20으로 됐을 때, 250이 됐을 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뭐 수입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수출을 뭐 해야 달러를 사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시나리오 문제였고요. 분석 작업 2번이요. 이거는요. 목표값 찾기는 분석 작업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 보너스 문제예요. 문제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향수 판매 현황표에서 여기서 뷰티우먼 판매 총액이 뷰티우먼 판매 총액이 얘인데 얘가요. 800만 원이 되려고 하면 더 많이 팔아야죠. 맞죠? 그런데 판매량이 지금 210개인데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더 올라갈까요? 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 225개를 팔았다라고 하면 더 팔아야겠네. 230개를 팔았다. 그러면 넘잖아요. 이거를 800만 원으로 딱 맞춰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210개를 팔았는데 그러면 735만 원이 800만 원이 되려면 이 애를 바꿔서 얘가 얼마가 되어야지 되는지 계산을 해봐 라고 하는 게 목표값 찾기예요. 그러면 판매 총액이 변해야 되니까 선택을 하고 수식셀 데이터에 얘는요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밑에 있죠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애가 수식셀이 되고요 찾는 값은 우리가 직접 써주셔야죠 800만 원이 되기를 원해요 000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값을 바꾼 셀이라고 써있죠 판매량이 늘어야지 바뀌니까 얘를 클릭해 주시면요. 확인을 누르면 계산은 컴퓨터가 229개를 파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분석 작업 20점을 따시는 거예요. 계산 문제도 쉬웠지만 분석 작업 10점, 10점, 기타 작업 10점, 10점, 그 40점들도요. 여러분들이 쉽게 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매크로는요. 표 밖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매크로 첫 번째 매크로, 두 번째 매크로가 있는데 각각 저장을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한 번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필기, 실기, 면접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에버리지 써서 실기, 필기, 면접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총점에서 나누기 3을 한다든지. 근데 뭐 에버리지 함수를 써서 하면 편하겠네요. 자,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정한대요. 평균. 그래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매크로 기록 중지로 바뀌고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셀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하는 작업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는 AVR 에버리지 탭
필기, 실기, 면접 이렇게 넣으시고 엔터. 그럼 평균이 나오고요. 얘를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당기면 다른 친구들의 값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 밖에 나와서 뭐 하셔야 돼요? 끝났잖아요. 그럼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까지 이렇게 뿅 눌러 주셔야지 되죠. 자, 마저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의 양식 컨트롤 여기 있네요. 그렇죠?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삽입의 제일 처음에 단축 얘를 B13, C14, B13, C14 여기에 그려둘 단추는요 자동으로 매크로가 뜬다고 했어요. 그렇죠? 평균을 지정을 하고 확인 단추 1의 이름을 뭘로 바꾸래요? 평균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되 지금 써져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요. 얘를 빵 눌렀을 때 손가락 모양으로 왔을 때 빵 눌렀을 때 값이 계산이 되면 우리는 제대로 푼 겁니다. 여기 보면 설명을 보면 커서의 위치는 상관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매크로도요. 이번에는 A3, G3 얘를 선택을 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요. 표준색 파랑, 채우기색 노랑을 지정하시오. 글꼴색은 파란색,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는 매크로. 그러면 아까 우리 한 것처럼 글씨 색깔 바꾸고 채우기 색깔 바꾸는 매크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 밖에서 다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래요. 서식. 확인. 그 다음에 문제대로 하면 되죠. A3부터 G3까지 선택을 하되 홈에 색깔, 글씨 색깔은 파란색. 얘는 파란색. 채우기 색깔 말고 글씨 색깔은 파란색. 그 다음에 뭐예요?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그러면 물감통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표 밖에 나와서 개발 도구에 멈춰 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를 달았을 때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얘는요. 다시 뭐 다른 색깔로 집어넣어서 바꿔놓든지 아니면 뭐 원래대로 해놓든지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E13F14 삽입에 도형에 직사각형을 E13F14 근처에 있겠죠? E13F14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이라고 쓰시고 도형을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 자, 얘는 자동으로 안 생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리고 서식 매크로를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간혹 얘를 글씨를 가운데 맞추세요 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말이 없으면요. 그래서 얘를 딱 눌렀을 때 노란색에 파란색으로 바뀌면 우리는 또 문제 4분의 1번 매크로 작업 두 문제도 10점도 맞추신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차트 작업입니다. 차트 작업을 보시면요. 차트가 아예 없네요. 그죠? 차트를 그리는 게 우리가 일이네요. 정비 상태가 검증에 해당하는 차량의 차명과 주행거리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차량명, 그쵸? 차량명과 주행거리가 표시되도록 어떤 거요? 정비가 검증인 애들. 그러면 차량명 산타페 검증됐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너나타, 원스탐, 제네서스, 우반 뭐 이게 이상하네. 얘네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에 얘는 원형 차트죠. 그렇죠? 2차원 원형을 일단 불러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시는 겁니다. 차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산타페에서부터 우반떼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럼 문제대로 봅시다. 데이터 범위를 지정을 했고 차트 종류는 2차원 원형으로 하고 그쵸? 우리가 했잖아요. 차트는 원형. 요겁니다. 요거. 원형을 선택했고 동일 시트에 A15, G30 영역에 위치시키시오. A15, G30, G30 조금 더 키워주셔야겠네요. 그죠? G30 이렇게
3번이요.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추가하여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글꼴은 굴림체 크기 16. 우리는 이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차트 제목을 차트 위 써있네요. 그러면 이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쓰시면 되죠. 저기 안에다 써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 쓰셔도 돼요. 중고차 주행 거리 그 다음에 글꼴 바꿔야죠. 뭘로요? 굴림체 16. 굴림체 크기 16. 나머지는 그냥 두시면 되고요. 4번 모든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과 항목 이름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레이블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레이아웃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으로 갖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이름도 같이 써져 있잖아요.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1. 그러면 여기 보면 계열 이름, 항목 이름, 백분율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자, 이렇게만 나와 있었는데 우반때 항목 이름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항목 이름을 써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네시스, 너나타, 윈스탐 얘네들이 조금 모양들이 제네시스는 두 줄로 돼 있고 원스탐만 너나타랑 원스탐이 옆으로 돼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 굳이 요거는 안 바꿔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요렇게 항목 이름들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좀 아래쪽. 그럼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에 그림자를요. 미리 설정해서 찾아주시면 되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이 오프셋 오른쪽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맞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니시스만 두 줄이고 너나타 윈스탐은 옆으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차트가 커지면 다 옆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딱 맞추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요.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2의 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시나리오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함수도 별 무리 없었던 것 같고요. 조건부 서식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행 전체라고 하면 우리가 항목을 선택해서 조건을 만들 때 F4 두 번 땅땅 누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력할 때 좀 빠르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렇죠? 자, 기출문제 02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네, 잘 모르거나 너무 빨리 쓱 지나갔어 라고 하는 거는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댓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또 보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